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온 좀 흥미로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연관된 곳으로 알려졌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줄여서 WLF라는 곳이 미국 통화감독청, OCC에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했다는 뉴스였어요. 사실 저도 처음 딱 들었을 땐 이거 그냥 정치 뉴스인가 싶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특정 정치인 이름이 뜩 붙어버리니까 일단은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그 렌즈를 잠시 좀 빼고요.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정치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예고편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럼 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 미리 좀 짚어주시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레일 위에서 돈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규제권 안에서 발행하고 상환하는 이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레일 위의 경쟁이라 좋습니다. 그럼 WLF가 깔려고 하는 그 새로운 레일이라는 게 대체 뭔지 사실관계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네, WLF의 계열사가요. 미 연방정부 기관인 OCC에다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우리말로 하면 국가공인 신탁은행이죠. 이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목적이에요. 목적이요. 다른 은행 업무는 일절 안 하고요. 오직 USD1이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 이 코인의 발행, 상환, 그리고 자산 보관, 즉 커스터디, 딱 이 세 가지 업무만을 위한 일종의 특수 목적 은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하나 만들어 볼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뭐랄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자동차로 움직이는 엔진, 변속기, 연료 탱크까지 그 핵심 부품 전체를 아예 연방정부가 공식 인증한 공장에서 만들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냥 민간도로 위를 달렸다고 한다면요. 이들은 아예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위로만 달리겠다는 거죠. 이야,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신태근의 인가라는 게 훨씬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기존의 다른 라이센스로는 좀 부족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서요? 네.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 상업은행은 고객 예금을 받아서 그걸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즉, 남의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사업인데 신탁은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출 기능이 아예 없어요. 오직 고객 자산을 고객의 자산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말 그대로 금고지기 역할에만 충실합니다. 고객 돈과 은행 돈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죠.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받아서 그걸로 은행이 다른 데다가 막 투자하거나 대출해줄 그런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구조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WFF는 바로 이 안전한 금고라는 신탁은행의 본질을 스테이블 코인 운영에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거대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무슨 블록체인의 복잡한 기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저 회사를 어떻게 믿지? 하는 신뢰 리스크거든요. 맞아요. 특히 기관들은 뭐 단돈 1달러의 손실도 용납 못하는 곳들이니까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사실상 진입 금지 표지판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바로 그 진입금지 표지판을 그냥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늘 세 가지를 물어요. 첫째, 내 코인이 진짜 1달러라는 걸 누가 보장하지? 네. 둘째, 그 준비금은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셋째, 만약에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지고 감독하는 거야? 이 세 가지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얼버무려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연방인과 신탁은행 모델은요, 이 모든 질문에 너무나 명쾌한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이죠? 보장은 연방정부 감독하에 저희 은행이 합니다. 준비금은요, 연방은행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분리돼서 금고에 있습니다.
감독은 미통화감독청 OCC가 직접 합니다. 와, 이보다 더 확실한 답변이 있을까요? 이건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넓고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가치는 1달러의 가격을 맞추는 어떤 기술력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1달러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 상환 능력,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진짜 신뢰하는 건 무슨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 즉 상환에 대한 신뢰.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상환이 막히거나 지연된다.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데이터 쪼가리가 될 뿐이죠. 그 상환을 해주는 창구를 보통 레드럼션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 창구가 얼마나 튼튼하고 믿을 만한지가 핵심이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WLF의 시도는 그 상환 창구 자체를 어떤 민간 기업의 사무실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은행의 공식 창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회사가 보장하는 상환과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은행이 보장하는 상환, 이건 투자자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신뢰도를 좀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더 이상 그냥 크립토 투자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겠다. 이런 선언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결제와 정산을 위한 핵심 금융 인프라로의 진화. 그리고 인프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발행, 상환, 보관이라는 이 모든 과정이 인가받은 감독레일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걸 지금 WLF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WLF라는 한 회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시장 전체에 정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겠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WLF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 전략이 다른 경쟁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일종의 복제 가능한 성공 공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레이북을 시장에 딱 던진 셈이죠. 자, 이렇게 하면 기관 자금을 끌어올 수 있어 하고요. 와, 이거 거의 군비 경쟁처럼 번져나가겠네요. 이제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우리도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 운영한다는 식의 인가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뭐 불가피한 흐름이 될 겁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승자는요, 이 세 가지를 누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세 가지요? 첫째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규제 기반의 상환 신뢰도. 둘째,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는 기관 온보딩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인 자금과 인프라를 실제 경제랑 연결하는 결제 정상 파이프라인 구축 능력입니다. 상환 신뢰도, 기관 온보딩, 그리고 실물 경제 연결. 이 세 가지가 미래 시장의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좀 너무 이상적인 그림만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발행, 상환, 커스터디를 한 주체가 다 독점해버리면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건 아닌가요? 너무 중앙화되는 거잖아요.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 정신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반드시 나올 비판이고요. 이건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양날의 검이요? 네,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정성과 투명성을 얻는 대신에 강력한 중앙 통제와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만약에 이 신탁은행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악용된다면 그 리스크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과 감시가 따른다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이해관계 충돌이나 독점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항상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금융 인프라가 될수록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감시와 투명성 요구에 직면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생각이 나네요. 지금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한창인데 이 WF 사례를 보면 우리가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할 때도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죠? 첫째, 그래서 발행과 상환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둘째, 어떤 인가와 감독 체계를 통해 그 책임을 보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설계하지 않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짚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같은 아이디어도 결국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어떤 은행이 어떤 법적 근거로 준비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최종 상환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분석한 WF의 사례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핵심 경쟁축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규제 당국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 경쟁의 무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독창성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규제라는 가장 단단한 레일 위에서 발행, 상환, 보관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입니다. WLF의 신탁은양 인가 신청은 바로 그 내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앞으로 WLF의 인가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정말 크게 흔들릴 수 있겠네요. 결과가 나오면 정말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인가가 승인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진짜 레일 전쟁이 훨씬 더 선명하고 또 치열하게 펼쳐질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들이 나타나겠지만 이 큰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도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